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생중계 마감 직전 토토 축구 토토 승무패 편입니다. 저는 서호정.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포포투 정다워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워입니다. 네, 정 기자. 시작에 앞서서 저희 프로에 대한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네, 마감 직전 토토는 말 그대로 실시간 부상 변수, 컨디션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토토 전문 분석 팟캐스트입니다. 토토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토토 유저들이 가장 목말라 했던 정보, 바로 현장 정보인데요. 저희 팟캐스트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너무나 중요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내 프로농구의 경우 현장 취재 기자들과 연결해 따끈따끈한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감 직전 토토는 오는 30일까지 베타 서비스를 실시 중입니다. 지난 16일에는 마감 직전 토토 공식 앱이 출시되었는데요. 당일 스포츠 분야 실시간 인기 앱 1위를 차지했습니다. 큰 관심 보여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리고요. 저희 마감 직전 토토는 유럽 축구 프로토와 승부패뿐만 아니라 국내 축구, 야구, 농구 및 메이저리그, NBA 등 프로토 대상 경기를 면밀히 분석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지난주 유럽 축구에서 고배당 적중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아, 정말 신내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지난 20일 유럽 축구 대회부에 참여한 우리 정다워 기자, 그리고 이제 같은 포포트의 배진경 기자가 고배당만 5경기를 적중시키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칠까요? 아, 네. 예. 네. 아니, 그 발렌시아 그라나다전이었는데 네네. 그 어떻게 무승부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요? 제가 그 명실공히 그 월드 넘버원 풋볼 매거진의 기자로서 면밀하게 또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분석의 결과죠. 예. 절대 후루꾸가 아닙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렌시아의 절대 우세를 예상했던 경기였는데 정다워 네. 기자가 굉장히 냉정하게 무승부를 과감하게 예측하면서 일반 5.0, 핸디캡 3.10의 대박 적중을 읽어냈습니다. 또 이제 이 자리는 오지 않았지만 이제 배진경 기자가 AC 밀란의 전력이 앞서지만 인터 밀란이 더비의 특성상 어수선한 분위기를 뚫고 대등한 경기를 할 것이라며 무승부 쪽에 무게를 실었는데 이것도 적중해서 2.95배의 배당률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알라베스 에스파뇰전 역시 최근 에스파뇰 공격진이 부진하지만 어수선한 알라베스 수비 전략을 뚫을 것으로 보면서 2.7배의 역배당을 또 솎아냈었고요. 이밖에 트벤테, 위트레흐트전 무승부 예측으로 3.05, 생테티엔 니스전에서 니스를 승리를 집으면서 2.80의 고배당을 잇따라 적중시켰습니다. 이것도 제가 했네요. 네. 비법 좀 알려주세요. 네, 여기 오기 전에 이게 치성을 드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밀하게 다각도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사실 다른 종목과 달리 축구는 이 고배당 전략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2점대 이상의 배당률을 잡는 게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5배 또 핸디캡 3.10배 같은 경우는 다른 분석 사이트에서도 적중률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역시 현장성과 철저한 분석력을 추구하는 저희 마감 직전 토토에서만 들을 수 있는 꿀 정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도 앞으로 철저한 분석과 전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필승 전략 수립에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은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정다워 기자가 이번 회차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프로토 승부식 94회차고요. 24일 새벽에 진행되는 유러피안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8경기입니다. 모든 경기가 일반 그리고 핸디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반과 핸디캡 배당에 따른 이원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곧바로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우리 정다워 기자가 준비했죠? 네, 첫 번째 경기는 로스토프와 바이에른의 경기입니다. 예. 새벽 2시에 킥오프 하는 경기죠. 딱 그림만 봐서는 역시 한쪽으로 좀 무게가 기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분석 부탁해볼까요? 네, 일단 배당률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반 승 9.20, 무 5.25, 패 1.16이고요. 핸디캡으로는 승 3.20, 무 3.55, 패 1.76입니다. 야, 일반 배당을 보니까 이게 만에 하나 이변이 있다면은 정말 그쵸. 엄청난 이 역배당이 부는. 맞습니다. 9.6배요? 9.6배죠. 아, 네. 대단합니다. 그만큼 전력차가 확연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실 전력차가 확연하기는 한데 제가 이번 라운드에서 꼽는 역배당. 네, 바로 이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 지금 지난 이 예측으로 지금 너무 아니요.
무리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네, 승은 아니고요. 네. 저는 무승부 일반을 거시면 역배당 한번 노려볼 만하다. 좀 근거가 있습니다. 네. 사실 로스토프 같은 경우는 홈에서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리그에서 2015년 5월 3일 이후 패한 이후에 이제 1년 약 6개월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지난 아틀레티코전에서 패하기는 했는데 그때는 아틀레티코가 한참 잘할 때입니다. 5연승 거두고 한참 전력 좋을 때, 빵빵할 때고 일단 기본적으로 러시아 원정은 굉장히 힘들죠. 그럼요. 사실 독일 선수들이 이번에 로스토프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한 6시간 정도 가야 되고요. 또 시차는 한 2시간 정도 되고 무엇보다 날씨 적응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러시아잖아요. 그렇죠. 제가 찾아보니까 로스토프가 지금 최저 기온이 영하 7도입니다. 로스토프가 조금 내륙 쪽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나마 이제 왼쪽에 좀 있는데 모스크바 네. 좀 아래쪽에 네. 있는데 굉장히 춥죠.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 기온이 7도 정도. 이런 또 그러니까 거의 10도 차이예요. 과학적인 네. 분석이 또 네, 그렇기 때문에 10도의 기온 차.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승부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거는 바이에른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 최근에. 리그에서 2경기 연속 무승이고요. 특히 지난 라운드 이제 데어 클라시커 도르트문트전에서 득점 없이 패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결과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조금 아쉬웠던 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비달, 뭐 하비 마르티네스, 심지어 골키퍼 노이어까지 지금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로스토프 같은 경우는 이미 16강 진출이 좌절됐어요. 굳이 뭐 승리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유로파 리그가 걸려 있기는 하지만 이번 라운드에서 무리하게 승리를 거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가 이제 이 PSV 에인트호번 전이거든요. 아마 두 팀이 이제 3위 자리를 놓고 싸우게 될 텐데 그 경기에 올인을 할 것이다. 이번 경기는 철저한 무승부 그렇죠. 전략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죠. 일단 지지 않는 어떤 식으로든 승점을 얻는 경기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무승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무승부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런 굉장히 근거 있는 그렇죠. 얘기들이 나온다. 네. 그렇다면은 충분히 그쪽으로도 고배당 전략을 해볼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혹시라도 승리에 걸실 분들은 네, 거셔도 예, 책임질 얘기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제가 준비한 경기죠. 네네. 네, B조 3위인 베시탁스와 2위 벤피카의 승부인데요. 이 경기는 거의 뭐 지금 B조의 어떤 운명을 건 맞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배당 알려드릴게요. 일반 승 2.6, 무 3.25, 패 2.13. 핸디는 홈 플러스 1.0이고요. 승 1.46, 무 3.90, 패 4.50입니다. 지금 일반 이 배당률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팽팽하다는 것을 배당률로만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미 지난 9월에도 이 두 팀이 격돌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셈이 복잡한 경기예요. 이 벤피카가 원정에서 승점 3점을 타면은 이제 조별리그 통과가 확정이 되는데 하지만 뭐 역시 지옥의 터키 원정이 쉽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승점 1점을 차지하는 안정적인 전략을 하기엔 또 위험한 게 이 벤피카의 남은 경기가 나폴리와의 홈 경기입니다. 물론 뭐 나폴리가 이제 같은 날 벌어지는 이제 디나모 키예프와의 홈 경기 승리하고 16강 진출 확정 지으면은 뭐 조금 여유는 있겠지만은 또 베시타스가 마지막에 디나모 키예프랑 붙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까지 이 조별리그 통과를 확정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벤피카는 이 경기에 어느 정도 좀 승부를 낼 필요가 있고 베시타스는 당연히 이기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네. 두 팀 다 지금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베시타스는 16번의 공식전에서 10승 5무 1패. 예, 첫 경기 했던 갈라타사라이와의 슈퍼컵에서 진 뒤에 지금 패배가 없습니다. 벤피카도 뭐 그 기세가 그 이상인데 17번의 공식전에서 13승 3무 1패. 지금 뭐 자국 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유일한 1패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나폴리 원정에서 당했던 이 패배인데요. 터키로 또 건너오기 전에는 마리티모를 상대로 이제 6대0 대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지금 자신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양 팀 모두 지금 감독들이 지난 시즌부터 계속 팀을 이어왔고 그런 부분에서 또 작년 시즌에 같이 또 리그 우승을 거뒀거든요. 네네. 그런 좋은 흐름을 올 시즌에도 계속 이어오고 있어서 전술적인 부분에서의 변수는 좀 적은 팀이에요. 역시 팀 부상자를 살펴봐야겠는데 베시타스는 레프트백인 이제 카넬 에르킨, 미드필더 네시프 위살, 공격수인 탈리스카가 이제 부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역시 좀 공백이 아쉬운 거는 브라질 출신 공격수 탈리스카인데
이 선수가 폭발력도 있고 장신을 이용해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간수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런 부분이 좀 벤피카를 깰 수 있는 무기인데 그걸 지금 옵션을 하나 날린 게 지금 베시타스나 기네슈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고민일 것 같고 또 이 에르킨 선수 같은 경우도 왼발 크로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공격에서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데 이 선수 빠진 게 좀 아쉬운 거고 또 제가 이제 터키 쪽 언론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 현지 소식으로 나온 게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베시타스로 이적해 와서 맹활약 중이던 전천후 측면 자원인 아드리아노 선수가 지금 결장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요. 이 아드리안 선수가 빠지게 되면은 왼쪽에서 지금 뛸 수 있는 선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오른쪽 풀백인 안드레아스 백 선수를 이제 왼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런 포지션 변화가 아무래도 좀 팀 경기력 내는 데는 굉장히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렇죠. 좀 베시타스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뭐 벤피카도 부상자는 좀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뭐 팀을 이끌었던 골잡이 조나스나 미드필더 안드레 호르타, 뭐 류보미르, 페이사가 부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아마 출전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미 조나스의 공백은 미트로글루하고 이제 영건인 게데스 선수가 리그에서 보면 굉장히 잘 모이고 있고 여기 오기 전 이제 주말에 열렸던 말티모전의 두 선수의 조합이 폭발을 하면서 6골을 터뜨리는 이 대승을 거뒀거든요. 그런 부분 보면 거의 이 어떤 공백은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루이장 선수가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이 벤피카의 트레이드 마크의 철벽 수비가 다시 재건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 나폴리 원정에서 이제 4실점을 내주면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지만은 그 이후 8경기에선 단 2실점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아마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골키퍼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굉장히 잘 알려진 이 브라질 출신의 베테랑 골키퍼 줄리오 세자르 선수가 네네. 좀 부진하다 보니까는 감독이 가감하게 바꾸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대신 들어온 같은 브라질 출신의 젊은 골키퍼 에데르슨 모라에스 선수로 바꿨는데 그 뒤에 굉장한 지금 수비 안정이 이루어졌고 이 모라에스 선수는 뭐 최근에 페널티킥 막으면서 승부를 뒤집는 등 활약상이 대단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비등한 전력이지만 역시 이 부상자 발생으로 인한 그 어떤 전력 손실 차원에서 보면은 좀 홈팀인 베시타스가 좀 더 크다. 그렇고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앞선 2시즌의 챔피언스 리그를 보면은 알겠지만은 원정에서는 딱 전략이 있어요. 탄탄한 철벽 수비로 버티다가 이 고공 플레이나 세트피스 플레이로 한 번에 뒤집는 이런 전략이 있는데 네네. 이런 걸 수행하기에 또 미트로글루나 또 수비수인 루이장, 린델로프 이런 선수 190cm 내외의 굉장히 장신 선수들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원정이긴 하지만은 벤피카가 세트피스 또 해답을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상황을 딱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무승부 쪽에 일단은 좀 더 중점을 두고 싶어요. 실제로 무승부가 이 배당이 3.25배로 지금 가장 높은 상황인데 뭐 승패가 아무래도 두 팀이 지금 뭐 조별리 통과를 놓고 진검승부를 펼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은 또 흐름이 벤피카가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플레이로 갈 거고 베시타스도 이 벤피카를 열 만큼의 지금 어떤 공격적 자신감이 조금은 부족하다.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은 뭐 2경기에서 2골 넣었지만은 사실은 뭐 좋은 찬스는 아니었고 페널티킥에 의한 득점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볼 때는 저는 좀 오히려 배당이 조금 높은 무승부 쪽으로 한번 가셔도 괜찮을 거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3점 몇 배면은 뭐 3.25배죠. 네. 3.25배면 뭐 꿀 배당이죠. 네, 충분히 뭐 노려볼 만한. 네. 좀 지루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경기 소개해드릴까요? 네. 제가 그다음 경기로 소개해드리는 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PSV 에인트호벤의 경기입니다. 배당률은 승 1.17, 무 4.40, 패 12.5, 핸디캡 1.56, 승 1.56, 무 3.75, 패 3.90입니다. 여기서도 뭔가 이변을 통한 고배당 전략을 노릴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그래도 아틀레티코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두 팀 모두 뭐 전통의 명가이기는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 리그에서 연패를 당했죠. 특히 최근에 이제 수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2경기에서 5실점, 또 레알 소시에다드, 레알 마드리드에게 연패를 당했고요. 그렇죠. 뭐 PSV 같은 경우에도 최근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리그 2경기, 챔피언스 리그 1경기 포함해서 일단 11월에 아직까지 이기지 못했다. 두 팀 다 흐름이 나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아틀레티코 승리를 조금 점치는 이유는 일단 홈에서 경기를 하는 데다가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바이에른과 1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1, 2와 2위는 이 토너먼트 라운드에서 천지 차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토너먼트 결정할 때 네. 1위 팀들은 무조건 이제 자국 리그 다른 2위 팀들을 그렇죠. 상대하게 되니까 네. 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2위 팀도 물론 이 대진운이 나쁘면 강한 팀을 만날 수 있지만 일단은 1위를 하고 들어가야 그래도 8강을 좀 더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는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바이에른과 1인 싸움인데 이 토너먼트 라운드의 중요성을 이 시메오네 감독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렇죠. 토너먼트 성과도 많이 낸 그렇죠. 감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주말 경기도 부담이 없습니다. 19위 오사수나와의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담 없이 챔피언스 리그에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지난 이 라리가 경기에서 이 부상당했던 그리즈만 선수가 복귀를 했고요. 네. 또 한 경기를 뛰면서 어느 정도 몸 상태를 끌어올렸고 컨디션을 더 끌어올리면 이제 PSV 전에서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PSV 같은 경우는 이미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리하게 괜히 덤빌 이유가 없고 사실 전력 차이가 어느 정도 큰 두 팀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조금 수월하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네. 다음 경기는 제 차례인데요. C조 3위인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와 2위인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인데 배당률을 알려드리면 일반 승 3.55, 무 3.40, 패 1.70. 핸디는 홈 플러스 1.0시, 승 1.74, 무 3.50, 패 3.30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조별리그 통과 확정을 위해서 이거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고요. 메넨글라드바흐는 조별리그 탈락을 막기 위해서 또 이겨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맨시티는 이 경기를 이기지 못해도 홈에서 셀틱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좀 여유를 부릴 수 있지만은 반면에 이제 메넨글라드바흐는 홈에서 이번에 맨시티를 상대해야 되고 원정에서 또 바르셀로나를 넘어야 하는 굉장히 험난한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은 맨시티 쪽이 아무래도 유리해 보이는데 그렇죠.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번 원정에서 이제 조별리그 통과 확정 짓겠다는 승부를 내겠다는 의지를 원정 명단에서 보여준 것 같아요. 네네. 현재 꾸릴 수 있는 최상의 스쿼드로 이제 독일에 날아갔거든요. 다만 이제 하루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제 콤파니 선수가 무릎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번 이제 경기에 뛸 수 없다는 것을 알렸고 또 지난 이제 주말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굉장히 멋진 활약을 펼친 야야 투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가르디올라 감독과 이제 오프 시즌 때 굉장히 갈등이 있으면서 챔피언스리그 명단 스쿼드에 이제 들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32강 이 조별리그가 끝나기 전까지는 챔피언스리그에 뛸 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의 이번 스쿼드를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반면에 메넨글라드바흐는 지금 뭐 챔피언스리그 참가하고 있는 팀 중에서 가장 뭐 부상병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리그 13위거든요. 지난 시즌에 네네. 이제 탑4 안에 들었었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도 결국은 부상자들의 이 속출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뭐 핵심 미드필더 두 핵심 미드필더인 패트릭 헤르만과 크리스토프 크라머 이 선수가 완전히 빠져 있고 또 백업 공격수인 요십 드르미치도 지금 뛰지 못하고 지금 1군 멤버 중에 무려 8명이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 때문에 뭐 올 시즌 부진에도 불구하고 안드레 슈베르트 감독에 대해서 구단에서 함부로 뭐 경질로 못하고 지금 인내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좀 메넨글라드바흐가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은 이 홈 성적이 그래도 올해는 좋아요. 올해 10번의 홈 성적에서 5승 3무 2패 그나마 좀 선전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그마저도 최근 3경기 연속 좀 승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말엔 또 켈른에게 홈에서 선제골 넣고도 이제 2대1 역전패를 당하면서 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오게 됐습니다. 뭐 홈에서 셀틱을 잡는데 실패한 메넨글라드바흐가 좀 위기감이 심각해지자 최근 2경기 들어서 전술적 변화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제 슈베르트 감독이 포백을 버리고 2경기 연속 이제 3백 시스템을 가동을 했거든요. 뭐 3백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건 이제 수비에서부터 안정화를 깨야겠다는 의도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백 시스템을 쓰고 나서 3실점, 2실점 이렇게 무너지면서 2연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전술적 평정심이 무너진 게 아닌가. 팀 선수들도 지금 아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일 거다. 공격 조합도 굉장히 수시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뭔가 해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지난 시즌 후반기에 뭐 슈베르트 감독 이제 부임 후에 대약진했던 거하고 완전 정반대의 네. 지금 모습입니다. 반면에 맨시티는 지금 뭐 일카이 긴도간 준비 중이고 데브라이너, 스털링, 페르난지뉴 등 미드필더 조합이 너무 월등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지배할 것으로 보이고 또 뭐 출전에 아무 문제가 없는 아구에로의 득점력에 충분히 기대를 걸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맨시티에게
남은 이 준비했던 이 경기를 준비한 남은 하루 동안에 어떤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원정팀이 맨시티가 승리할 것이 굉장히 좀 유력하게 점쳐지는 여러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아까 전에 뭐 당연히 맨시티에 대한 어떤 배당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일반 경우에는 이제 홈팀 패의 1.7 정도의 조금 낮은 배당이 걸렸거든요. 그러면은 좀 핸디를 한번 염두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핸디가 홈 플러스 1.0시에 무승부 3.50, 패 3.30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조금 돌파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뭐 현지에서 점치는 이 메넨글라드바흐의 공격 조합이 하파엘과 토르강 아자르인데 이 조합으로는 뭐 콤파니가 빠졌다고는 하지만은 오타멘디와 또 스톤스가 있는 맨시티의 수비를 흔들기는 거의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핸디 쪽으로도 한번 조금 연두를 하면서 배당을 조금 높여보셔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사실 맨시티한테 이 콤파니의 부재는 큰 전력 누수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지난 시즌에도 콤파니가 좀 들쭉날쭉하고 부상으로 계속 못 뛰는 상황에서도 그렇죠. 네, 해결했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스톤스 일찌감치 영입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여파는 적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경기는 셀틱과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나는 팀들이죠. 네. 배당률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승 9.50, 무 6.40, 패 1.11이고요. 핸디캡은 승 3.75, 무 4.10, 패 1.53입니다. 네. 뭐 배당률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르셀로나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측할 수 있는 경기고, 저도 이 경기에서는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승리에 유리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분위기가 사실 셀틱이 좋습니다. 사실 브랜든 로저스 감독이 부임 후에 팀을 굉장히 빠르게 안정을 시켰고 지금 12경기를 치렀는데요. 남들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가운데 10점 앞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뭐 절대 그렇죠. 무적이네요. 최근에도 리그와 챔피언스를 오가면서 치른 6경기에서 5승 1무 패배가 없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리그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가 분위기는 조금 안 좋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말라가와 0대0 무승부를 거뒀죠. 당시에 네이마르 그리고 수아레스 선수가 네이마르 선수가 아니고요. 수아레스와 메시가 결장을 하면서 이제 무득점에 좀 그쳤는데 두 경기에서 이 엘리케 감독이 이 두 선수를 쉬게 해줬습니다. 이제 멀리 남미까지 다 갔다 와서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결국에 이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전력 차이가 굉장히 사실 큽니다. 셀틱과 바르셀로나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팀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이 셀틱 같은 경우는 이 4년 전에 안방에서 이 바르셀로나를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뭐 바르셀로나가 무적 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잘할 때죠. 정말 홈에서 극단적인 수비 후 역습 한 방으로. 맞습니다. 그때 2대1로 승리를 거뒀었는데 그때 감독이 이제 닐 랭은 감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로저스 감독입니다. 사실 지난 맞대결에서 굉장히 셀틱이 대패를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패배이긴 했지만 이 로저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성향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이에요. 사실 이미 뭐 16강 진출이 좌절된 상황에서 굳이 수비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요. 아마 선수들이 좀 제대로 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을까. 정상적인 경기로 부딪혀봐라. 좀 이렇게 준비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 부상자도 거의 없습니다. 뭐 덴벨레 올 시즌 이 스코틀랜드 최고의 유망주죠. 유망주이자 최고의 선수인 덴벨레 선수가 여전히 잘하고 있고 뭐 포레스트, 뭐 브라운 이런 선수들이 출전이 예상이 되고요. 큰 이 전력 누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이 수비 쪽에 조금 문제가 있죠. 뭐 움티티, 마티우, 특히나 공격에 이니에스타 선수가 빠진 이후에 공격 자복이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두 팀이 전력차가 큰데다가 또 이 주말에 푹 쉰 메시와 또 수아레스 선수가 출전을 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승리할 것이다. 좀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아무래도 로저스 감독의 전술이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편하게 공격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저스 감독은 뭐 스완시티나 리버풀 시절에도 봐도 항상 볼 점유를 중시하고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타입이니까 사실 뭐 토너먼트라면 그런 선택을 혹시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번 경기는 그럴 만한 경기는 아니고요. 셀틱이 굳이 그렇게 수비적으로 나갈 이유는 없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B조의 나폴리와 디나모 키예프의 경기인데
배당률을 보겠습니다. 일반 승 1.36, 무 4.10, 패 5.40. 핸디는 홈 마이너스 1.0시, 승 2.16, 무 3.65, 패 2.35입니다. 나폴리는 이 경기 승리로 이제 16강을 확정하고 싶을 거예요. 16강이 사실상 승리하면은 거의 확정이 되는 분위기인데, 네네. 디나모 키예프는 이미 탈락도 확정됐고 3위도 거의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두 팀의 동기부여가 역시 중요할 것 같고, 나폴리는 최근 3경기에서 2무 1패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은 주말 우디네스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분위기 전환을 이끈 주역이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호세 카에온 선수인데요. 호세 카에온 선수가 이제 2선으로 복귀를 하면서 네네. 좀 나폴리의 답답했던 공격이 풀렸고, 이날 카에온 선수가 이제 로렌조 인시네 선수의 2골을 모두 도우면서 공격력 회복이 절실했던 팀의 천군 만마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지금 올해 나폴리가 그 폭발적인 공격력을 좀 보여주지 못한 주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전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드렸지만 곤살로 이가인 선수가 유벤투스로 이적을 하고, 그렇죠. 그를 대신했던 이제 미리크 선수가 오자마자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또 팀 공격이 흔들렸는데, 근데 바로 또 해법을 찾았어요. 메르텐스를 이제 스트라이커로 이동시키고 적절한 시기에 이제 카이온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좀 디나모 키예프전을 앞두고 이 회복된 공격력이 크게 좀 주목할 포인트인 것 같고요. 디나모 키예프는 뭐 리그에서 성적도 그렇고 앞선 챔피언스리그 4경기에서도 일방적으로 밀리거나 대패한 적은 없었어요. 보면은 한 골차 아니면 2골 차였는데, 다만 이제 집중력 결여와 긴 원정 거리, 이런 게 한두 골 차이로 좀 챔피언스리그 선전하기 어려운 그런 작은 레벨 차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디나모 키예프는 방향을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뭐 원정을 치르는 거 이런 것보다는 리그 우승을 위해서 지금 샤흐타크 도네츠크 이 라이벌 팀인데, 이 팀하고 지금 승점 차가 4점 차거든요. 이 추격에 굉장히 좀 더 집중을 할 것 같기 때문에 나폴리가 홈에서 이제 조별리그 통과를 확정짓는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일반 승의 배당률이 지금 1.36으로 많이 아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되신다 이러면 이제 홈 핸디 부분에서 이제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경기일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준비한 경기는요, 루도고레츠 그리고 마젤의 경기입니다. 네. 배당률은 승 2.35, 무 3.30, 패 2.30이고요. 핸디캡 승 1.38, 무 4.20, 패 5.0입니다. 배당률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거의 배당률, 3개 배당률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예상이 굉장히 어려웠고, 저도 정말 분석하는데 어려웠습니다. 두 팀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 두 팀 모두 16강 진출이 좌절이 됐고요. 그렇죠. 하지만 3위 싸움을 하는 상황입니다. 두 팀이 정말 피 튀기는 지금 그렇죠. 이제 단도대 매치를 하는 거죠. 사실상 이번 경기가 3위 싸움 최종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팀, 여기서 이기는 팀이 유로파리그에 갈 수 있다. 사실 유로파리그에 가는 것과 못 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럼요. 사실 그 타이틀을 하나 놓고 계속 도전하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두 팀 모두 반드시 이기는 경기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은 경기가 아스널 PSG입니다. 네. 두 팀이 상대해서 이길 수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힘들다고 봐야죠. 네, 힘들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두 팀이 이 경기에 올인할 것이다 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두 팀 모두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루도고레츠는 리그에서 8연승 중입니다. 올 시즌에 12승 1무 1패 14경기에서 무려 39골을 넣었습니다. 바젤도 여기에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리그에서 최근 3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올 시즌 무패입니다. 무려 13승 2무죠. 거의 모든 경기에서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루도고레츠만큼 공격력이 어마어마합니다. 15경기에서 45골을 넣었으니까 네. 거의 매 경기 3골을 넣은 셈이죠. 그래서 2위와는 승점이 무려 15점 차이예요. 네. 그래서 리그에 부담이 크게 없습니다. 원정이지만 루도고레츠전에 이 혼신의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두 팀이 비슷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공격수들, 그러니까 골을 잘 넣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루도고레츠 같은 경우는 캐세우 선수가 10골을 기록 중이고요. 네. 카프가 6골, 마르셀리뉴가 6골, 그리고 수비수인 모티가 3골을 넣었습니다. 바젤 같은 경우도 둠비아가 9골, 델가도가 7골, 장코가 5골, 바르나손이 4골을 넣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다 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전력 누수가 없는 것도 비슷해요. 네. 사실 바젤 같은 경우는 이 디에 선수가 이 지난 경기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 출전을 못하지만 그 선수는 팀의 핵심 전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의 100% 전력으로 서로 상대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난 맞대결에서도 전력이 비슷한 팀들답게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도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경기는 진짜로 그 침뱉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냐 그거 결정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고심 끝에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승부를 진짜 용어 상박이니까요. 안정적으로. 네네. 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준비한 경기가 마지막 경기인데 같은 A조의 이제 아스날과 PSG입니다. 네. 양팀 모두 지금 승점 10점이고 이제 뭐 상대 전적도 무승부였기 때문에 같고 이제 골득실에서 아스날이 앞서 있어서 이제 1위와 2위가 갈라져 있는데 이미 조별리그 통과는 확정한 두 팀이고요. 네. 뭐 이제 1위냐 2위냐 이 싸움이 이번 전면전에서 런던에서 갈라지게 되겠는데 그렇죠. 올 시즌 아스날 기세 좋습니다. 12승 5무 1패. 리버풀과의 개막전 이후 지금 17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고 지난 주말에 굉장히 안 좋은 경기 내용이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좀 내용이 안 좋았고 또 선제골을 내주면서 드디어 이제 무패 행진이 끝나나 싶었는데 정말 귀신같이 교체 투입된 지루 선수가 그렇죠. 예, 종료 막 3분 남기고 동점골 넣으면서 이 정말 무패 본능을 다시 보여줬고 맨유전 같은 경우에 유효 슈팅이 고작 한 개였어요. 그 지루 네. 선수가 찬 그 슈팅이 졸전이었죠. 예, 유일한 한 개였을 정도 졸전이었는데 불구하고 지지 않았다. 이게 좀 올 시즌 아스날이 이전 시즌과는 달라진 그런 모습들. 네네. 항상 보면 시즌 초반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팀인데 올 시즌 어떻게든 선두권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PSG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였는데 지금 현재 아스날의 상황은 뭐 모든 게 좋은 것 같아요. 부상 중이었던 지루가 복귀해서 첫 경기부터 골을 넣었고 또 뭐 산체스와 월컷이 리그에서 또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외질은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정말 지금 최고의 선수, 그렇죠. 예, 전체 팀 통틀어서도 제일 좋은 지금 활약을 펼쳐주고 있거든요. 또 수비는 최근 4경기 연속 좀 실점을 하면서 흔들리고는 있지만은 이 급하게 영입했던 무스타피 선수의 영입 효과를 확실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PSG는 원정팀 PSG는 이제 시즌 초반에 불안한 출발을 최근 9경기에서 8승 1무의 성적으로 좀 털어내면서 리그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벌어졌던 니스와 모나코를 지금 맹추격하고 있거든요. 네. PSG의 위력은 역시 이제 질라탄이 떠나면서 자리가 확고해진 카바니 선수의 뭐 득점 폭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리그에서 11골 넣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4골 넣으면서 올 시즌도 지금 30골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두 팀의 전력은 거의 팽팽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부상자 상황을 봐도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베에린 선수가 A매치 지금 차출 동안에 부상을 당하고 와서 지금 맞습니다. 벵거 감독의 시름이 깊어졌지만은 지난 주말 경기를 보면 뭐 못내할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준비가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산체스 선수가 지금 좀 변수인 것 같아요. 네네. 벵거 감독이 어제 있었던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맨유와의 경기는 워낙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미에서 다녀온 칠레를 다녀온 산체스에게 배려를 좀 해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경기 후에 약간 햄스트링 쪽에 부상 증상을 좀 본인이 호소를 해서 의료진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이번 경기에 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 정도 얘기면은 벵거 감독이 부상에는 워낙 또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산체스 선수의 투입은 좀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부상에서 돌아온 지루 선수가 또 선발 출전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PS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들의 SNS를 통해 가지고 주축 선수들 대부분이 지금 런던 원정에 간 것을 보여줬어요. 뭐 카바니 선수도 있었고 티아고 실바, 디마리아, 베라티, 마투이디 대부분 선수가 이제 런던 공항에서 내렸거든요. 반면에 이제 크루자와 선수, 세르지오 오리에 선수, 또 아드리엔 라비오 선수가 지금 부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출전 가능성이 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 양 팀 다 부상자 발생으로 인한 전력 감소는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상황일 것 같고. 이제 동기부여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리그 일정을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두 팀 다 이제 선두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아스날 같은 경우에 부담이 적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가 본머스와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좀 주전들을 투여를 해도 주말에 있을 이제 리그 홈 경기를 준비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PSG 같은 경우에는 리옹 원정입니다. 리옹이 지금 또 PSG를 뒤에서 쫓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경기를 또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양팀 모두 좀 리그 선두 경쟁이 더 급해진 상황에서 챔피언스 리그의 비중을 어느 정도 안배할 것인가 감독들이 그 부분에서 아마 이 경기에 대한 좀 집중력의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근데 PSG는 역시 변수가 그거잖아요.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한.
그렇죠. 예, 아스날도 한이 크긴 하지만은 PSG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별리그에서 선전을 해놓고 토너먼트에서 이제 미끄러졌던 그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더 클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러 전체 상황이 두 팀이 리그 1위를 하는 게 유리한지 안 한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각 조 상황을 보면은 조 2위에 뭐 레알 마드리드 그렇죠. 이런 팀들이 지금 조 2위 1위를 지금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조 1위를 확정지었는데 덜커덕 레알 마드리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음 경기에 대한 어떤 구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손해를 끼치지 않는 면에서 어느 정도 경기를 풀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는 무승부 쪽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네. 고맙게도 다행히 배당률도 지금 무승부가 가장 높은 상황이거든요. 일반이 무승부가 3.30이고 핸디를 적용해도 무승부가 3.75예요. 나쁘지 않은 배당률인 것 같은데, 물론 홈팀인 아스널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차이는 굉장히 작은 것 같고, 저 네. 같으면은 아무래도 무승부 쪽에 조금 더 기울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프로토 승부식 94회차 이제 유럽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8경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챔피언스리그 상황이 특히 몇몇 조 같은 경우에는 뭐 1, 2위가 확정이 거의 굳어진 조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조금 배당률에서 이제 큰 메리트가 없는 경기도 있지만은, 또 저희가 몇 경기를 또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정다호 기자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지 얘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그 챔피언스리그와 리그를 병행하는 과정 속에서 감독들이 어떤 전략으로 이 경기에 임할 것인가, 그것들이 아마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제가 그 역배당을 걸었던 이 로스토프 그리고 바이에른전이 좀 이번 94회차에 조금 진짜로 변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금 찝어봅니다. 저도 역시 B조에 예상하기 어려운 두 팀의 대결, 베시타스와 벤피카의 승부, 여기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하실 수 있는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무승부 쪽으로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상황을 조금 더 마지막까지 긴밀하게 보신 뒤에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또 뭐 조 통과가 확정된 팀들 같은 경우에는 또 서로가 너무 이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좀 배당률 쪽에 봤을 때 무승부 쪽이 좀 더 의외로 배당률이 높다 이러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 두 기자가 짚은 이 분석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정다호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석에서 뭐 엄청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틀릴까봐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기운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우주의 감사합니다. 기운이 당신에게 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또 기운을 모아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배당 적중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서우정이었고요. 정다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